농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아주 적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점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300평 이상이면 다 등록해 주죠. 300평 가지고 뭐 농사를 짓는다고 그죠? 직불금도 300평 이상 해가지고 경영 신고를 하면 다 해주죠. 그 얼마예요? 농업 경영체 등록. 얼마예요 직불금이? 헥타르 말고 저 300평이다 그러면 130만 원까지 무조건 30까지 올라가. 예. 그래요? 제가 올해 예를 들자면 제가 올해 연초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투기 목적으로 300평 사놓고 단속 안 당하려고 농업인 등록해 놓으면 투기를 도와주고 있는 거네 정부 예산으로. 그건 다시 진짜 검토해 보시죠. 그건 곤란해야 되겠는데. 예, 그거에 조금만 보자면 사실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제기도 있지만요. 기존에 있던 우리 농업계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과연 농업인들이 얼마 많은 기준으로 예를 들면 300평을 가지고 시골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내려온 사람들이 농업인이냐. 그리고 또 사실은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지만 80, 90이 된 어른들도 농지원분상 농업경영체상 300평만 있으면 농업인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대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특위에서 이번 정부에서 농업인의 규정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또 납세하는 문제까지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좀 진행되고 있고 아마 진행될 예정이라는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차농도 인정을 해주죠? 임차 계약서가 있거나 하면? 네. 제가 금방 쪽지를 받았는데 큰일 났네요. 지금 아직 3분이나 남았는데 슬슬 마무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에서 복숭아 농업을 하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농사 짓는 재주밖에 없어서 저도 좀 보고 읽어야 돼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이는 농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풍, 호우, 폭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 농업 쪽에 지원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농업은 전문성을 기본으로 대형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기사도 많이 접하게 되고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이 아닌 노지에서 재배할 수밖에 없는 작물들은 더욱더 대형화가 필요한 경우에 속하고 그 기후 위기를 고려하더라도 노지에서 재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 1차 농업에 대한 지원도 유지 이상으로 늘려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과 같이 영농에 종사할 경우 부모님께서 농업 기반을 갖추고 계셔서 본인 소유의 농업에 관해 평균 수준 이상의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 및 농지 규모도 대형화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2대, 3대를 거쳐서 가업처럼 농업에 종사할 경우 결국에는 증여 상속세가 큰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의 걱정이나 고민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농업 관련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많은 걸 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밥심으로 각 분야별 묵묵히 맡은 바의 일을 열심히 성실히 수행해 지금까지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간은 단연코 농업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먹거리가 저희 후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바코드를 찍는 것보다 진열되는 물건들을 생산해서 채우는 더울 때 에어컨 밑에서 추울 때 실내 따뜻한 곳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내 스스로 땀을 흘리고 손발에 흙을 묻혀가며 내 작물들을 잘 돌보면서 수확의 보람을 느끼고 이 또한 가치 있는 일임을 또 수익도 내 노력에 비례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점을 많은 청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청년들의 농업 입성의 문턱을 낮춰주시기 위해 농업 관련 부서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이 2분 남았는데 이야기. 저 듣고. 그럴까요? 일단은 그래도 할 거는 해야지. 농지는 농사를 실제로 지면 상속세 면제 아닙니까? 8년인가. 세금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면된 혜택이 30억까지는 상속세 면제고요. 8년 작용해도. 그죠? 8년인가 작용하면 상속세 면제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공격이고요. 전체 규모 상속과 관련해서 지금 아무래도 땅값도 올라가다 보니까 농지 말고 다른 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농지하고 집하고 이런 재산적으로 원래 농지 자체는 상속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양도세 면제고 상속세는 30원까지만 그걸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13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저는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솔동이 고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골이었다가 이제 세종시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산 증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발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땅값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투자를 잘못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부여에다 땅을 사는 바람에 재미를 별로 못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시골이었다가 도시가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좀 선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세종시가 오면 이제 여기 꽃이 많이 필요할 거다 도시가 되면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농사를 권유하셔가지고 이제 농대를 갔습니다. 2005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농산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그때만 해도 막 하루아침 몇 달 있으면 동네가 하나 생기고 막 동네가 하나 더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제가 농사를 져가지고 근데 처음에 힘들었지만 지금도 힘들고요. 그랬는데 아무튼 농사 주변에 꽃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 혼자 되게 외롭게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서울로 혼자 차에다가 싣고 경매장 혼자 밤에 막 싣고 가고 낮에 꽃 심고 물 주러 다니고 그런데 이제 세종수목원이 몇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세종시에 그래가지고 계약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농사 지시던 채소 농사 지시던 분, 과수 농사 지시던 분들하고 1년에 얼마 계약을 맺고 이제 농사를 짓도록.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거 중심 아닙니까? 국토의 중심? 물류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국으로 꽃을 이렇게 서울에 거의 다 이게 집중이 돼 있거든요. 화훼시장이 농가가. 왜냐하면 이건 도시 근교 농업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가 없는 지역에서는 농사 져가지고 팔아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근교 농업이 화훼인데 이제 세종시가 있고 농가가 이제는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좀 이 지역을 좀 꽃 시장을 좀 만들어보자 이게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데 마침 이제 청주에도 바이오 산업이 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또 자생식물에 대한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생식물도 아직 연구되지 못한, 발견되지 못한 그런 효능이나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서 그런 정원식물도 개발을 해주고 그런 기능성 식물 식품도 만들어가지고 좀 세계로 좀 수출을 했으면 하는 게 있고 정원식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이런 화훼도 그렇지만 채소 종자 산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시겠지만 종자가 완전히 농업의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이걸 연구개발비를 좀 확 늘려주셔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막 로열티를 막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구개발에 많이 주셔가지고 육종 사업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서 세종시가 세계로 뻗어나간 동양의 네덜란드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신수미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전임면에서 부모님이랑 세종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수미라고 합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서 대통령님께 바라는 점이 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할까봐 서류를 준비했어요.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첫 번째, 농촌 화장실 문제입니다. 농촌에서 하우스나 밭에서 일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화장실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공간이 좁고 여름철에는 덥고 냄새가 심해 사실상 사용이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들이 이 문제로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하우스는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안에 화장실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농지나 하우스 안에도 2평 정도의 작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나 대통령령을 개정해 주시면 어떤지 제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농업인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작은 변화가 현장에서 절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종잣법 문제입니다.
현행 종자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모호해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종자법이 생기기 이전에 국외에서 들여온 묘목은 정식 수입이 아니면 품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식 수입을 시도해도 금지식물로 묶여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새로운 품종은 등록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종자의 정의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1년생, 2년생, 심지어 10년생 묘목까지 종자인지 불분명합니다. 국립종자원과 산림품종관리센터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농민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법을 지켜 격리재배와 검사를 마쳤는데도 불법 식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때로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종자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고 라이선스가 있는 품종만 등록해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농민들이 법을 지키면서 안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품종만 등록해서 생산 판매할 수 있게 해라. 라이센스가 없는 건 팔지 못하게 하자 그 말이에요? 아니 라이센스가 있어야 이제 예를 들면 품종이나 연원을 알 수 없는 국화가 생겼다. 그거 하면 이제 그런 새로 나온 품종을 이제 라이센스를 등록을 해서 이 품종이 이제 떨리네요. 아니 이게 네. 약간의 변화를 준 개량 종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걸 다 등록한 다음에만 팔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쵸. 이게 등록되지 않으면은 만약에 제가 이 품종을 등록을 해서 나만의 품종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등록하지 않으면은 주위 농가들이 이거를 사고 이제 내가 삽입해서 키우면은 이거는 저만의 품종인데 라이센스가 있어야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말이 너무 떨리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인간육종도 절차를 좀 지켜야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소나무 제선충병, 과수화상병 이런 게 바로 라이센스 없이 그냥 그렇게 들어온 것들이 민간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절차를 지켜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지금 종자 정의하자는 것도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마다 풀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시기랑 이런 게. 그래서 뭘 종자로 정의하느냐가 하나로 그 법에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통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하려고 그러고 아까 화장실 문제는 대통령님 지금 되게 이상하게도 농지하고 하우스 안에 생산시설 외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다. 예. 농막이라는 게 허용되는데 농막에는 화장실이 네. 포함이 안 되나 보죠? 농막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농막은 허용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무슨 말이지? 생산시설. 그러니까 생산시설로 돼야 되는 거죠. 화장실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안 돼서요. 이게 되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막은 되는데 화장실은 안 된다고요? 이상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생산시설. 농막에는 당연히 화장실이 포함이 되고 원래는. 화장실을 예. 포함한 농막은 되는데 화장실만은 안 된다? 원래 농막은. 돼 있어요? 예, 원래 농막은 그 화장실이 사실 없어야 됩니다. 창고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막은. 화장실 설치할 예.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예. 아니,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막은 허용되지만 거기는 화장실이 안 된다? 네. 예,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게 대단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창고. 잠시 쉬거나 예. 뭐 그런 개념도 포함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대소변을 보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좀 이상하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 장관님. 그래서 이 하반기에 바로 농지법 개정을 해서 저희가 이 화장실 문제는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조금 보태면 이제 가장 우리 청년 창업농들이 많이 하는 게 체험입니다. 실제 체험으로 이제 새로운 그 산업을 또 공간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이런 문제가 안 되고 있어서요. 이게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농식품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으니 그 이야기를 하반기 때 일정 정도의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의견도 청취할게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예. 예, 그 예정된 시간보다 지났는데 제 뒤에서는 쪽지 오고 야단인 거 봤죠? 예, 그래도 저는 우리
우리 청년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기가 안 쉬우니까 저는 욕심이 좀 나서 예, 좀 죄송합니다. 예, 좀 그렇게 했고요.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의견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혹시나 못 주신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면은 다시 검토해서 드리겠다는 얘기를 미리 좀 드렸습니다. 예,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의 매력을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 농업을 지켜가는 그런 든든한 후배 동지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꼭 좀 드립니다. 예, 우리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뭐 힘드시긴 할 것 같아요.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계신데 저희도 가능한 게 뭔지를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끝으로 뒤에서 우리 복숭아 나무를 배경으로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청년 농업인들 사진 한 컷